준하면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사전 예약 7,000대로 극찬하는 르노코리아, 그리고 폐밀 직원 보호하려다 르노 부산 공장까지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랑 콜레오스 하반기 준영 SUV 대전 스포티지 액티언과 함께 경쟁을 한다라고 하죠. 르노코리아 구원투스 클레오스 흥행 신호탄 쌌다. 르노 그랑 클레오스 사전 계약 7,000대 돌파하며 돌풍 인기 비결. 차값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사자 7,000대 돌풍 일으킨 콜레오스. 7,000대 얘기로 웃긴 게 무엇이냐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국내 빼고도만 10,000대. 피판 디자인의 가성비까지 토레스 12,000대 대박. 사전 계약 첫날 12,000대 돌파 토레스 쌍용차 구세주대나 쌍용차 일레타 토레스 사전 계약 첫날 12,000대 돌파. 자, 쌍용차 토레스가 12,000대 돌파했는데 7,000대 갖고 지금 극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신 못 차렸죠. 크로스오버도 10,000대가 넘었다라고 하죠. 자, 부산에서 매출 1위 회사가 바로 부산 르노코리아입니다. 부산 르노코리아 공장이고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BC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0년새 최저 르노 악재의 발벨라 긴장한 부산, 르노차 매출 반토막 부산 1위 기업 무슨 일, 르노차 매출 반토막 부산 1위 기업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르노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당연히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그게 잘 안 팔리면 당연히 그 공장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국산 브랜드 판매량에서 르노코리아는 최하위를 찍습니다. 쉐보레보다도 더 못해요. 그리고 르노, KGM, 기아 사전 예약 비교를 보면 토레스가 12,000대였죠. 카니발이 35,000대입니다. 근데 르노 코리아에서 야심차게에서 나왔다는 콜레오스는 7,000대고요. 이 7,000대도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지금 나오는 말이 2,000대는 취소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손가락 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르노차 매출 반토막 부산 1위 기업 무슨 일이 있냐라고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고요. 자, 르노차 매출 추이 보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바닥을 찍죠.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점을 찍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노차 전성기 닛산 로고 덕분이라면서 이 닛산 로고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위탁 생산이 끊기자 르노차가 생산이 절벽이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구매를 잘 안 하잖아요, 르노를. 뭐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비해서 차량 수리비가 비쌉니다. 1.5배에서 2배 이상 가량 비싸고요. 그리고 셀프로 자가로 수리를 하려는데 너무 힘들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국산 브랜드 판매량에서 르노가 많이 못 팔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리차가 르노코리아 지분의 34%를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르노코리아 지분이 52%가 이제 르노고요. 그리고 르노코리아 지분의 34%가 지리자동차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르노코리아가 남성 영어 사상 성동작을 계속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르노코리아가 고위직 임원들이 그리고 회장이 르노코리아 사장이 제대로 대처를 못 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 르노코리아 폐미 직원을 자르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여직원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 전부 다 퇴사 조치시키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청구 비용이랑 변호사를 쓴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불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를 기대했는데 르노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르노코리아가 큰일 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차를 사려고 할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들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들의 영상을 보고 구매할지 아닐지를 평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르노코리아에 대한 이제 콜레오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오는 게 바로 이 KGM 이제 액티온이라는 차량에 대해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르노코리아보다는 이 액티온에 대한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콜레오스와 비교되는 차량이 바로 산타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산타페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한다면 당연히 콜레오스는 많이 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엄청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번 손집게 모양의 이슈를 뒤덮을 정도로 판매가 나올 텐데 가격대가 조금 싸거나 비슷하다면 오히려 산타페가 현대 기아차가 혹은 KGM이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00대로 극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10,000대에서 15,000대가 나왔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1조 5천억을 투입했던 거고 어쨌든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야심차게 만든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르노코리아 망하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가격도 폭망, 이미지도 폭망, 사업 철수가 결국 답이었는지도 모른다. 중국차를 국산차 수준으로 받아 처먹으려는 전략적인 계획. 지리 자동차 모델 택가림 해놓고 중국차 아니라고 하면서 가격이 참 거시기하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르노 산다고 놀림까 뭔 소리냐, 좋으면 타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먹었냐,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걸로 벌떼같이 물어뜯는 유튜버가 문제 아닌가. 선동해도 살 사람은 산다. 품질로 승부하세요. 형기 알바들 투입 많은 거 보면 르노차에 놀랬나 라고 댓글을 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중에는 그거 뭐 직계송 모양이 뭔 문제인데, 아니 르노차 잘 만들었네, 아니 흉기차 알바 새끼냐 라고 씨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비교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현대차 산타페, 르노코리아 글랑 꼴레우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솔린 터보고요. 자, 엔진 현실, 다음에 가급, 반식, 배기량, 연료 등등 보면 예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 전장, 정폭, 정고, 축거 역시 보면 비슷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말이 이 꼴레우스와 비교군이 산타페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셰시 부분도 보면은 예 맥퍼슨 스트럿, 멀티링크, V 디스크, 락앤 피니언 등등해서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르노차 매출 추이를 보니까 2017년 정점을 찍다가 우하향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반등을 하죠. 반등하다가 다시 2023년 꼬라박습니다. 이걸 주식으로 치면 상장 폐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단위가 10억 단위예요. 그러면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문제가 뭐냐면 3조 2천억 이 매출이 이번 직계송 관련해서 이미지가 나쁜 거에 대한 반영되지가 않았다라는 것. 즉 무엇이냐면, 이번 직계송 모양이 아니었다면 르노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많은 이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에게 이제 홍보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 직계 모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떻게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진짜 그 여직원이 그렇게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남성을 혐오한 거에 맞다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 여직원을 보호하려는 뉘앙스가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딴 식으로 하면은 7,000대를 극찬한답니다. 르노코리아에서. 지금 사태 파악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르노코리아 임원은 그 손가락 집게 그 뭐 아무것도 아니네, 7,000대 팔렸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00대 이상이 나왔어도 모르는데 지금 7,000대가 나왔고요. 그 7,000대 중에 2,000대도 취소를 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주평, 페미, 중국, 스윗한남, 양남 한 장의 콜라보. 유럽의 중국은 어딘가요? 예, 바로 프랑스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버님들 꼴레우스를 탔어요. 자녀분들 학교에 태워준다고 태웁니다. 그럼 자녀가 얘기했죠. 아빠 안 탈래. 나 이거 타면 애들이 나 팸이라고 욕해 라고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